8번 문제인데 요거는 앞에 책에도 내용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고2한테는 뭐 그렇게까지 외우는 게 좋다라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있으니까 한번 공식을 증명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앞에 책으로 넘어가서 얘들을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아래로 블록할 수도 있으니까 x축을 하나 더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x축이 있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거고 여기서도 이번에는 이차항 계수가 음수라서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역시나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x와 알파와 베타가 될 때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fx라고 적고 할까요? 자, fx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옆에 있는 그래프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기는 넓이를 구해라 이러면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인테그랄 함수값이 음수니까 알파에서 베타까지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옆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함수값이 양수입니다. 따라서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요거만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죠. 자, 지금 요런 차이인데 함수값이 음수면 부호를 바꿔줄 거란 말이야. 여기 1번에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음수일 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고요. 양수일 때는 부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값의 성질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으로 둘러싸인 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부분 말이에요. 그죠? 요거가 됐든 요거가 됐든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오면 이걸 이렇게 적분을 해줘도 된단 말이야.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절대값을 붙여버릴 거예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얘를 x에 대해서 적분해 준 거 이래도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절대값이고 2차 함계수가 a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에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x고요. 플러스 a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생깁니다. 이놈이 절대값이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절대값안이 양수일 수도 있고 절대값안이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걸 퉁쳐서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도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갔으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퉁쳐서 지나가겠지만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둘 다를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지막에 절대값으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 절대값안이 음수입니다. 첫 번째 경우라면 얘는 절대값안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에 적분교를 안 붙였네요.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a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를 x에 대해서 적분해 준 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3분의 a 곱하기 x 세제곱이고요. 2분의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에 a 곱하기 알파 베타 곱하기 x 해서 이게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됩니다. 옆에다 좀 적을게요.
그러면 얘는 3분의 a 곱하기 베타 세제곱이고 다가 플러스 2분의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해서 베타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의 제곱. 자, 일단 빼기. x 대신에 알파가 들어가면 여기 뭐가 마이너스인데 선생님이 빼먹었네요. 마이너스에 3분의 a 곱하기 알파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제곱의 베타 이렇게 생깁니다. 자, 같은 개수들끼리 좀 묶어버릴게요. 마이너스 3분의 a 곱하기 이걸로 묶어버리면 베타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알파 세제곱이 생길 거고 플러스의 2분의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가 똑같아요. 묶어버릴게요. 그러면 베타 제곱에다가 뒤에서는 마이너스의 알파 제곱이 생깁니다. 마이너스의 a 곱하기 알파 베타까지로 묶어버립시다. 그럼 역시나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가 생기겠죠. 자, 분모 있는 것도 거치장스러워요. 그리고 a까지도 공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6분의 a 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를 한꺼번에 빼내버릴게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남는 건 여기에 베타 제곱에다가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고 플러스 알파 제곱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부분에서는 마이너스를 빼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실 거고 6분의가 됐으니까 3을 곱해서 여기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빼냈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개 있으니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빼냈으니까 역시나 부호는 반대로 뒤집어질 거고 전개했을 때 a만 남아야 되니까 6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알파 베타 이렇게 생깁니다. 이제 뒤에 있는 얘만 한번 볼게요. 베타 제곱에다가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배의 알파 제곱이고 마이너스 6 알파 베타고 마이너스 3 베타의 제곱 플러스 6 알파 베타죠. 그러면 보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항이 하나가 더 사라진 것 같은데 잠시만요. 2분의 돼야 되고 6이고 2분의고 6이고 얼핏 봐서는 어디 부호가 잘못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부호가 잘못 처리가 됐는데요. 어디가 잘못됐겠니? 뒤에 3, 6이고 봅시다. 앞에를 빼내면서 선생님이 여기에 2를 안 적어놨네요. 그죠? 얘도 2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가 2고 여기도 2고 여기도 2네요. 자, 그러면은 계속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요게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다가 플러스 2 베타 알파가 생기고 마이너스의 알파 제곱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빼내버리면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전체의 제곱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된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6분의 a에다가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 걷다가 충괄로 안에 정리된 게 마이너스 빼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에요. 부호 정리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 6분의 a에다가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전체적으로 세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 볼 거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나와요. 그랬을 때 정적분해 준 결과는 1차 항계수와 상수 항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요. 2차 항계수와 두 근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계수만 신경 써주면 여기에 바로 집어넣어서 정적분의 계산을 줄여도 됩니다. 이 말인데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고3 파이널 강의에서는 얘들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능을 칠 때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식을 정적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고3한테는 그거는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풀고 지나가고 정확하게 푸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고2한테는 이제 이걸 정적분이라는 걸 처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일단 정적분의 기본 계산을 연습하는 게 좀 우선일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굳이 2학년 때는 지금 이러한 공식들에 연연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는 선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도 한번 봅시다. 이번에 만약에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번엔 부호가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a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x고요. 걷다가 플러스 a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입니다. 자, 요거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것 이 말인데 지금 중간 식을 봐도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랑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랑 부호가 완전히 반대죠. 그죠?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함수값이 양수죠. 자, 그러면은 얘도 이번에는 이렇게도 적분을 한번 해볼까? a는 상수니까 적분기 앞으로 빼내도 좋아요. 그래서 빼내버리고 알파에서 베타까지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요 뒤에 거 a를 빼고 요 뒤에 것만 계산을 해볼 겁니다. 미분해서 x 제곱이 생겨야 되니까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에 2분의 1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제곱이고요.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의 x고 자, 여기가 알파에서 베타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위에 거에서 한 줄만 줄일게요. 위에 거에서 어떤 걸 줄일 거냐면 요 줄 하나를 줄일 거예요. 어차피 보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개수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묶어내고 나니까 이런 꼴이 생겼고요. 여기도 플러스 2분의 a로 개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a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묶어내고 나니까 이런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지? 얘 묶어내고 난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를 3분의 1을 빼내버리면 여기가 베타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 생길 거고 마이너스의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가 공통이죠. 여기는 베타 제곱에다가 빼기 알파 제곱이 남아요. 플러스에 알파 곱하기 베타까지가 공통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생기겠죠. 자, 옆에다가 적을게요. 그러면 이 보라색 부분식은 아까하고 똑같이 6분의 1까지는 빼내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는 2배의 6분의 1 말고도 더 빼낼 거 있으니까 더 빼내고 적을게요.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여기까지 빼내버리면 제일 앞에 있는 거는 2배의 베타 제곱에다가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고 플러스 알파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배의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의 제곱이 남죠. 그 다음에 플러스 6배의 알파 곱하기 베타 식이 좀 비슷한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여기 안에 있는 얘만 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2베타 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의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2알파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알파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알파 곱하기 베타고 마이너스 3베타 제곱이고 플러스 6알파 베타죠. 플러스 6알파 베타 마이너스 6알파 베타 없어지고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의 베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2베타 곱하기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알파 제곱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빼내고 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전체의 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라색 부분 정리해 놓은 식이 6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빼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식을 다시 씁시다. 아까 적분기호 옆에 a가 붙어 있는 건 빼놓고 우리가 계산을 했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빠져서 6분의 1에다가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전체의 세제곱이에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죠. 자, 이렇게 생깁니다. 어때요? 아까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역시나 2차 함계수를 선생님이 안 적었네요. 6분의 a. 아까와 똑같이 2차항의 계수에만 영향을 받고요. 두 근만 계산을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1차항과 상수항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줄 때는 이게 a가 양수일 때입니다. 즉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에 대해서 정적분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때 생기는 넓이는 양수가 나와야 돼요. 두 근 중에서 큰 근을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양수고요. 그거의 세제곱이니까 양수입니다.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의 6분의 a라는 얘도 양수가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경우, 즉 a가 음수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한 거예요. 역시나 두 근 중에 큰 근을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양수입니다. 세제곱해도 양수죠. 자, 이번에는 6분의 a가 있으면 음수일 텐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었잖아, 그치? 그래서 얘 전체도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차 함계수가 양수든 음수든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넓이는 6분의 2차 함계수가 음수일 땐 양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여기가 큰 근에다가 작은 근을 빼서 세제곱한 겁니다. 이렇게 풀어줘도 좋습니다. 자, 이 과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우리 책에 이걸 좀 닫고요. 우리 책의 앞에 넘겨보면 이 부분에 있어요. 정적분의 활용에서 포물선 공식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쭉 밑에 보면 증명 과정은 물론 선생님이랑 같이 한 것처럼 다는 없지만 공식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는 경우,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2차항 계수에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증명을 두 번 해보면서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알파와 베타는 어떤 식의 근이냐 하면은 ax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의 두 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놈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게 알파 베타, 그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2차 함계수가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죠, 그죠? 물론 1차항과 상수항은 바뀌었지만 정적분의 계산 결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더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되냐면은 원래 알고 있던 요렇게 똑같이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함수,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랬을 때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는 연립 방정식의 근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주는 게 뭘 계산해서 찾을 거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계산한 y좌표하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을 계산한 y좌표가 같아지는 거. 그럼 이 항에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 2차 항계수가 바뀝니다. 그죠? 1차 항과 상수항이 바뀌는 건 아무런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2차 항계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하는 넓이 부분에서도 2차 함계수의 얘 왜 이러니? 넓이 부분에서도 2차 함계수의 절대값을 씌워준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6분의 2차 함계수 절대값 곱하기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이걸 지금 굳이 증명을 해주고 지나가는 거는 우리 책에
그걸 쓰지 않으면 식이 상당히 길어지는 문제가 하나 겨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자, 8번 문제인데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 2차의 계수가 함수고 꼭지점의 좌표는 0,1입니다. 따라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 하나가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요. 대칭축은 x는 0입니다. 즉 y축이 대칭축이죠. 그 다음에 y는 ax니까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선 하나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할게요. 요게 y는 ax,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1인데 문제는 이걸 근을 찾을 수가 없어. 그렇겠지. 근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을 하고 풀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이냐면 여기에 이때 생기는 교점의 x좌표를 알파, 이때 생기는 교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놓고 그냥 풀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자, 저 방금 정리한 공식을 쓰지 않으면요, 얘는 이렇게 돼야 돼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위에 있죠. 그래서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세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2차 함수를 계산한 y좌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빼기 ax를 계산한 y좌표만큼이 세로죠. 요거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알파와 베타는 얘와 얘가 같습니다. 연립방정식의 근이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1이 ax와 같아지는 거. 그러면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에 플러스 ax에다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에요. 그래갖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관계밖에는 몰라. 그래서 한 번은 적고 줄여서 방금 증명한 식으로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미분에서 마이너스 x제곱이 생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입니다. 다가 미분에서 마이너스 ax죠. 2분의 a 곱하기 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x 해서 여기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놈이 마이너스 3분의 1의 베타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베타의 제곱이고 플러스 베타 한 거. 자, 요놈에다가 빼기 x 대신에 알파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알파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a 곱하기 알파의 제곱 플러스의 알파입니다. 그래서 아까 증명 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3분의 1이 공통이니까 묶어주면 베타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알파 세제곱이 생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공통이니까 묶어주게 되면 베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알파 제곱이 남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의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알파가 남겠죠. 그럼 역시나 증명 과정의 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분모가 이제 분모에 6을 빼내버리고요. 뭐 한 줄 정도만 더 적어볼까요? 마이너스까지 빼내버릴게요.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가 공통입니다. 그지? 묶어내버리면 여기는 2배의 베타 제곱에다가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빼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실 거고 2분의 1이 생겨야 되니까 3 곱하기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빼냈으니까는요 남는 게 a가 빠졌네. 아이고 미안. 그러면 여기도 a가 들어가야 되죠. a 곱하기 베타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남아요. 걷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제 안에 걸 정리해도 알파 베타가 남잖아요, 선생님.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얘들 관계식을 이용해서 찾아야 돼요. 곱셈 공식 활용해서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는 지금 같으면 베타 플러스 알파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해서 루트를 씌운 겁니다. 베타가 더 큰 근이니까 부호는 플러스겠죠. 그럼 베타 플러스 알파, 즉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제곱해서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에다가 루트 씌운 거 이렇게 남아요. 그럼 이걸 밑에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너무 못할 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좀 오래 걸리고 계산 자체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를 좀 키워서 옆 페이지에다가 우리가 방금 증명한 걸 갖다가 좀 써먹을게요. 자, 이걸 정적분해해 준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6분의 2차 함계수의 절대값입니다. 지금 같으면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이겠죠. 였다가 큰 근에다가 빼기 작은 근에서 그거의 세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6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죠. 6분의 1에 a제곱에다가 플러스 아까 4였나요? 요거에다가 루트 씌운 거 그거의 세제곱이에요. 네, 지금 베타가 큰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양수입니다. 양수의 세제곱이니까 양수겠죠. 근데 최소값을 찾아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6분의 1은 고정되어 있는 상수입니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값을 키우거나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얘밖에 없는 거 아니니? 그치? 근데 이게 언제 최소가 되나요? 라고 물으면 a제곱 플러스 4 이것도 항상 수학 문제를 푸실 땐 생각을 잘해야 돼. a제곱 플러스 4 요놈식에서 4라는 거 바꿀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못 바꿉니다. 이 상수예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뭐만 남았어요? a제곱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a가 실수라고 했을 때 a제곱은 항상 0 이상이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a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고 그럼 그걸 세제곱하면 계속 커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최소가 되는 걸 찾는다 라는 얘기는 즉 a가 최소인 거 찾으세요 이 말이잖아. 그치? 따라서 a가 0일 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넓이는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최소값은 6분의 1에 루트 4해서 그거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루트 4는 2니까 세제곱하면 8이고요. 곱하면 3분의 4가 됩니다. 보기에서 정답 찾으면 2번이에요.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고2 때 수투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 풀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고2 때 배우는 정적분의 성질들을 벗어나는 내용은 없어요. 단지 계산식이 길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좀 복잡한 증명 과정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과정을 외우지 않으면 계산식이 인간적으로 너무 길어진다라는 문제가 생길 뿐이지 나온다고 해도 뭐라 그럴 만한 건덕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정도로 확인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